봐라.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 44번 문제는 무게중심 개념 정리해놨던 거 다시 한번 봐주세요. 그리고 맞아, 여러분들 꼭 해야 될 게 뭐냐면 이번 방학 때 개념 노트를 꼭 만드시기 바랍니다. 개념 노트. 그냥 A4용지에다 끄적끄적 끝내지 마시고 이게 한꺼번에 거의 한 달 정도밖에 안 되는 이 시간 동안에 공통과목이라고 하는 세 단원을 다 내용 정리하다 보면 지금처럼 그냥 선생님이 적는 거 보고 넘어가고 하면 한 일주일만 지나가도 평면좌표, 직선의방 개념 생각이 하나도 안 날 수도 있어요. 그러면 꼭 좀 정리를 하시면서 개념 노트를 작성을 꼭 해주셔야 되겠습니다. 알겠죠? 거기다가 한 가지 더, A반 학생들 같은 경우는 일품이나 좀 얇은 교재 하나를 올림포스 이런 것도 괜찮고요. 우리 교재 이것만 풀기에는 조금 문제의 문항수가 방학이고 하니까 좀 적다고 생각하면 일품이나 또는 올림포스, 일품이 좀 어렵겠다라고 하는 친구들은 올림포스 EBS 교재 있죠? 올림포스 교재를 사서 2권을 푸셔야 됩니다. 알겠죠? 아니요, 얇아. 이거 진짜 얇은 교재야. 그래서 말하는 거예요. 이 교재가 좀 얇은 교재이고 문제가 그렇게 많지는 않으니까 개인적으로는 이 교재 거를 완벽하게 소화하신 상태에서 올림포스 풀면 웬만한 건 거의 다 풀 수 있을 겁니다. 대신에 본인이 내가 이 교재 문제를 푸는데 좀 쉽다고 느끼면 일품으로 가시고 나는 이 교재 문제가 그냥 좀 모르는 것도 적당히 있고 하는 상황이라면 올림포스를 하나 더 풀어보시기 바랍니다. 화동 오고 풀어봐. 이거 선생님이 참고를 많이 하더라고. 다른 학교 선생님들도 이거 올림포스 교재는 참고를 좀 하니까 거기서 풀어본 적이 있으면 특히 올림포스 문제 중에서 좀 어려운 문제들 같은 경우는 한번 풀어두면 도움이 좀 많이 될 것 같습니다. 뭐야? 이거. 그러니까 자 잠깐 다시 자 빨리 할게요. 봐봐 여기가 얼마 P 2대1로 쪼개진 여기 얼마 Q 자 여기 2대1로 쪼개진 거 여기 얼마 R 자 이 PQR이랑 ABC랑 무게중심 뭐하다고? 같은 건데 지금 현재 ABC의 좌표는 없지만 PQR의 좌표가 있으니까 PQR의 좌표를 가지고 무게중심을 구하면 그게 ABC 무게중심이랑 같다라고 생각하면 되지 않겠습니까? 자, 셋 다 더하고 3으로 나누니까 얼마라고 쓰면 될까요? 암산 가능하지 않습니까? 셋 다 더하면 얼마입니까? 역시 또 6이 나오니까 3으로 나누면 2가 되겠네요. 따라서 A도 2, B도 2라고 하는 형태로 문제를 풀어주시고 제가 정리했던 개념 노트에 아마 개념 정리에 이게 있습니다. 무게중심의 세 번째 파트에 있을 건데 다시 한번 좀 봐주세요. 자, 바르게 앉고 의자 당기고. 자세는 항상 중요합니다. 바른 자세로 앉아서 공부를 할 때 항상 바른 자세로 앉아주시고. 45번도 질문이라고 그랬나요? 아니면 아닌가요? 네. 48번은 문제오류였던 것 같은데 잠깐 볼게요. 45번, 48번이. 아니구나. 이거 아니네. 자, 한번 해보겠습니다. 아까 한결이가 질문했던 문제랑 좀 비슷한 패턴의 문제인 것 같습니다. 자, 4점의 좌표가 주어져 있는데 모르는 문자들도 막 있어. 자,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사각형이 모일 때 여기는 이 사각형 중에 BCD를 연결하면 삼각형 되겠죠? BCD의 무게중심 좌표를 구해보세요 라고 하는 겁니다. 자, 이렇게 좌표가 명시되어 있을 때는요, 평면 좌표에다가 정확하게 그리려고 하지 말고 마름모를 그려놓고 여기에 A, B, C를 그냥 반시계 방향 삥 돌려가면서 기록해주면 됩니다. 자, 이렇게 했으면 자, 요즘에 좌표가 얼마라고요? 마이너스 5,0. 여기는 얼마라고요? A, B. 여기는 얼마라고요? 7,6. 여기는 얼마라고요? 0,C. 이렇게 표현이 될 겁니다. 괜찮을까요? 자, 근데 우리가 알고 있는 바에 따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주어져 있는 요 마름모는 네 변의 길이가 모두 뭐하다 그랬어요? 같다와 그 다음 성질은 뭐라고 그랬나요? 두 대각선이 서로를 뭐한다 그랬어요? 이등분한다 라고 하니까 자, 첫 번째 드는 생각이 요 A와 C의 중점을 구한 것은 B와 D의 중점이랑 뭐 하다는 걸까요? 같다. 그래서 이제 첫 번째로 딱 쓰는 것은 이겁니다. 둘이 더하면 얼마일까요? 2. 2로 나누니까 1, 둘이 더한다면 2로 나누니까 얼마? 3. 요것은 2분의 A 플러스 0에다가 2분의 B 플러스 C 이렇게 쓰시면 여기서 알아낼 수 있는 건 우선 A는 얼마라는 사실을 알 수 있겠습니까? 2가 되겠고요. 자, 요런 같은 경우는 이게 얼마가 돼야 되냐면 6 돼야 되는 거 괜찮을까요?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정리가 된 상태에서
잠깐 볼래? 무슨 사각형이라 했냐면 BCD야. 그럼 선생님 여기에서 B하고 C는 뭔지 모르지만 답을 구할 수 있나요? 자, BCD의 무슨 점의 좌표를 찾으라고 하고 있습니까? BCD의 무슨 점의 좌표야? 무게중심 좌표야. 무게중심 좌표. 자, 무게중심 좌표는 어떻게 하라고 배웠습니까? 셋 다 더한 다음에 뭘로 나누는 거? 3으로 나누는 거야. 그러니까 요 놈을 알면 구할 수도 있겠네. 자, 무게중심 좌표는 여기 정도의 무게중심이 있다고 한다면 요 놈은 X좌표인 요 놈들을 다 더하는데 A가 3이라고 그랬거든. 3 더하기 7 더하기 0 하니까 얼마가 되겠어요? 3. 여기 2인가요? 죄송합니다. 여기가 2라고 나와 있으니까 2 더하기 7 하니까 여기가 얼마가 되겠습니까? 9가 되고 이놈은 계산하면 3이겠죠? 3분의 자, 그 다음 B 더하기 C는 얼마라고 그랬어요? 그 다음에 여기는 좌표가 6이니까 이것도 계산하면 얼마가 되겠어요? 4. 따라서 무게중심 좌표는 3,4가 되면서 둘이를 더하세요 라고 한 거니까 얼마다 정답은 7이 정답이 된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해됐어요? 그래서 이런 문제들도 마름모의 기본 성질을 정의와 성질을 알아야만이 문제를 잘 풀어낼 수가 있습니다. 이제 숙제 밀리면 진짜 안 돼, 알겠죠? 결석하는 거. 그럼 아마 그래도 너가 방학 때 이거 한 번도 안 했나? 공통이? 그러면은 미리 숙제를 숙제 분명 문자 받았을 텐데. 그잖아요? 그 전까지는 수학을 하나도 안 했다는 이야기잖아. 내가 봤을 때 오늘도 지금 어디 뭔가 자고 온 것 같은데 눈이 팅팅 부은 것이. 몇 시에 끝났어? 그 일정에 집에 잤어요? 쓰러졌어. 도대체 뭐 했길래 쓰러지지? 자, 어쨌건 이해되셨습니까? 자, 그럼 이제 여기는 관련된 거는 이 정도로만 보고요. 자,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넘어갈게요. 자, 여기가 좀 중요하고 심한 문제도 있어서 여기 있는 것들을 좀 잘 봤으면 좋겠는데, 자, 우선 몇 번부터 볼까요? 51. 네, 우선은 잘 설명할 테니까 잘 들어봐 봐. 51부터 가보겠습니다. 에어컨 다시 틀면 안 될까? 내가 틀게. 좀 약간 더. 많이 추우면 말았어요. 약간 추울 수 있으면은. 자, 보셔요. 집중해서 봅시다. 그리고 준환이는 개념 테스트 보고, 평면좌표 개념 테스트 그 메모했던 거 다 안 보면 안 돼요. 알겠죠? 개념을 모르면 나중에 시간 지났을 때 하나도 기억이 안 남으면 또 학기 중에 들어갔을 때 또 기본적인 거 다시 점검하고 해야 된다고. 그러니까 방학 때 무조건 완벽하게 개념에서부터 이 교재까지를 풀게 되면 이제 학기 들어갔을 때 문제풀이 할 때 심화 문제 좀 많이 좀 풀어볼 수 있게끔 이번 방학 좀 잘 세팅을 해놓자고요. 매번 잘못된 걸 반복하면 안 되잖아. 자, 봐봐라. 51번 문제를 보니까 좌표 평면 위의 두 점에 대하여 POQ라고 그랬으니까 O는 여기서 뭘 말하는 거예요? 원점 말합니다. 원점. POQ의 각을 이등분하는 선과 그 다음에 선분 PQ하고의 교점의 X좌표. 이것도 역시 어려운 건 아닙니다. 이거 같은 경우는 평면좌표에다가 한번 좀 그려볼게요. 그려서 확인하고 문제를 풀면 될 것 같아. 자, 여기 보니까 점이 2개밖에 없는 줄 알았더니 2개가 아니야. 3개 있었던 거야. 원점하고 그 다음에 P하고 Q입니다. 대충 여러분들이 이런 문제를 확인하기 위해서 이렇게 표시를 딱 한번 해본다면, 자, 여기에 원점이 있어요. 원점 0,0. 그 다음에 P는 3,4 대충 이 정도에 있을 거고, 여기 이렇게 있다고 할게요. 자, 여기에 P가 3,4가 이렇게 있는 거고, 그 다음에 12,5 이렇게 이제, 누가 있는 거냐? Q가 있는 것 같습니다. 12,5 이런 식으로. 그럼 이제 이렇게 연결을 했을 때 우리는 다음과 같이 OPQ라고 하는 이 삼각형을 마주하게 되는데, 문제는 여기서 누구가 POQ라고 했으니까 요각을 뭐 하는 겁니까? 이등분하는 선입니다. 자, 요각을 이등분하는 선이야. 요각을 이렇게 이등분을 하면 이 각도를 이등분했을 때 이 만나는 교점은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냐면 이 만나는 교점에 무슨 좌표 찾아내라고 하고 있어요? 이등분선과 이 이등분선과 PQ선분에 만나고 있는 교점에 무슨 좌표? X좌표를 찾아내봐 라고 하는 상황이라고요. 그러면 계속 그 위에서 풀었던 것처럼
삼각형에서 각을 이등분하는 선은 특징이 뭐라 그랬어요? 양변의 길이의 비율이 요 밑변의 길이의 비율이랑 서로 뭐하다고? 같다는 거 아니야. 이거 길이 빨리 한번 구해보니까 얼마일까? 이거 0,0에서 뺀 다음에 제곱하고 뺀 다음에 제곱하니까 얼마가 되겠어? 5. 자, 요거 길이는요. 뺀 다음에 제곱하고 뺀 다음에 제곱하니까 얼마가 되겠냐? 13. 따라서 여러분들은 거리 비율이 몇 대 몇이라고요? 5대 13이라고. 그럼 이 별표라고 하는 이 점의 x좌표는 5대 3으로 내분하는 점의 x좌표니까 5대 13으로 내분하는 점의 x좌표니까 우리 내분점 구하는 공식에 따라 내분점의 분모는 두 내분하는 이 거리의 비율을 더한 거. 그러니까 바로 얼마? 18. 그러면서 뭐 하게끔 말했어요? 크로스 되게끔 연결할 건데 이 크로스 되게끔 연결한다는 건 이 연결된 것들이 곱하라는 뜻인 겁니다. 12하고 5를 곱하면 60. 더하기입니다. 가운데 내분점 무조건 더하기야. 그 다음에 여기는 이 3과 13을 곱하니까 39. 자, 여기 y좌표까지도 한번 같이 구해볼게요. 문제는 x좌표만 물어봤지만 y좌표까지. 자, 역시 똑같아요. 내분하는 이 비율을 더해 주시고 자, 크로스한 것들끼리 곱한 것들의 합이니까 5는 이제 여기는 y좌표랑 곱해주시고 더하기 13은 얘랑 곱해서 52라고 이렇게 딱 써주시면 요게 바로 뭐가 되는 겁니까? 요 만나는 교점의 좌표가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괜찮을까요? 그럼 이제 마지막 문제는 이거 18분의 얼마입니까? 99 맞습니까? 얼마죠? 2분의 여기까지 괜찮나요? 잘못했어요. 큰일 났다. 정말 나. 제발 정말. 와! 진짜 깜짝 놀랐어. 진짜 여기 전부 다 방금 그랬어. 이것만 그런 게 아니라. 꼬비집. 어떡해. 그러면 오늘 수업 못하고. 진짜. 먹어야겠다. 진짜 정전됐으면 좋겠다. 정전돼서 집에 갔으면 좋겠다. 미안합니다. 자, 어쨌건, 그래서 더하면 13이 되는 겁니다. 이해되셨을까요? 자, 그 다음 52번 가볼게요. 이제 심화 문제라고 하는데, 이 정도는 사실 중상 정도의 심화 문제입니다. 엄청 어려운 심화 문제는 아니고, 중상 정도의 문제가 되겠습니다. 특히나, 53번 문제는 굉장히 시험에 잘 나오는 문제니까 별표 쳐놓고요. 모의고사 문제인데, 여러분들이 이 부분을 이해를 하면 이 문제가 너무 쉽지만, 그냥 문제를 딱 만났을 때 느끼는 첫인상은 좀 어렵다고 느끼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그런지 학교 시험에서는 좀 많이 출제가 됐습니다. 자, 이 문제부터 먼저 보겠습니다. 이 문제 먼저 볼게요. 현재 A라고 하는 점은 4,0이고 B라는 점은 0,2라고 하면서 두 점을 잇는 직선 AB가 이렇게 하나가 있고요. 또 하나의 직선은 Y절표, 우리 직선의 방정식 공부했으니까 Y절편이 1이고 기울기가 A인 이런 직선의 방정식입니다. 둘이가 만나는 점을 뭐라고 한다 그랬어요? P. 여기서 이런 내용들은 더워서 그런 건가요? 더워요? 에어컨 세게 틀어드릴까요? 이렇게 돼 있는데 문제 뭐라 그랬냐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삼각형 OAP. OAP니까 여기 말하는 거거든요. OAP. 자, 이 삼각형 여기를 P라고 한다 그랬으니까요. OAP라고 하는 이 삼각형의 넓이가 삼각형 OBP, 삼각형 OBP라고 하는 이 삼각형 넓이의 몇 배? 3배. 이 말을 해석하는 거 우리 많이 해봤었는데 어떤 거냐면 이런 거 있잖아. 여기에 A가 있고요. 자, 여기에 B가 있고요. 여기에 C가 있는데 이 D가 이렇게 딱 있었어요. 그래서 ABD라고 하는 삼각형하고 ACD라는 삼각형이 있는데 참고로 이 둘이는 닮음은 아니죠? 닮음은 아닌데 넓이를 구한다라고 할 때는 공통적인 특징이 뭐냐면 이 삼각형이나 이 오른쪽에 있는 삼각형은 둘 다 뭐가 똑같은 겁니까? 높이가 똑같은 거니까 두 삼각형의 넓이의 비율은 누가 결정한다 그랬습니까? 밑변인 BD와 CD가 결정하는 겁니다. 알겠죠? 그래서 만약에 이 BD하고 CD가 1대3이라고 하면 요 삼각형이랑 오른쪽에 있는 요 삼각형의 넓이의 비율은 몇 대 몇이라 쓰면 될까? 1대 얼마? 1대3입니다. 그대로 1대3이 알겠지? 왜? 높이가 똑같으니까. 간혹 학생들한테 여기 길이가 1대3이면 넓이의 비율은 몇 대 몇이냐 물어볼 때 닮은 비처럼 제곱비를 써가지고 1대9라고 쓰는 경우들이 있는데 아니야, 알겠지? 자, 지금 이 문제를 왜 제가 이렇게 설명을 했냐면 거꾸로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선생님,
OAP라고 하는 삼각형의 넓이가 OBP라고 하는 삼각형의 넓이의 3배가 된다 그랬으니까 참고로 얘네들을 밑변으로 둔다면 둘 다 높이가 똑같은 삼각형이거든. 근데 넓이가 3배란 이야기는 이 밑변의 거리의 비율이 몇 대 몇이란 얘기일까? 1대 얼마? 이것만 해석했으면 끝난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석을 했다면 P점의 좌표를 먼저 구할 수가 있거든. 요 P점의 좌표를 우리가 구할 수가 있게 됩니다. 어떻게 해요? 지금 A와 B의 좌표는 나와 있어. 이거 0, 얼마야? 2. 여기는 얼마입니까? 4,0이기 때문에 그럼 참고로 P라는 점은 이 두 점을 기준으로 했을 때는 몇 대 몇으로 떨어진 점이야? 1대 3으로 떨어진 무슨 점? 내분점인 거예요 되겠습니까? 내분점인 거예요 될까요? 내분점입니다. 그럼 내분점 구하는 공식에 따라 P를 쓰겠습니다. 내분점은 두 비율을 뭐 한다 그랬어요? 더한다 그랬어요? 너 집중 안 하고 있는 건 아니지? 적고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적는 건 중요치 않아. 집중을 하느냐가 중요한 거야. 그래, 좋아. 자, 그러면 4분의 중점이 뭐야? 중점을 구하는 방법은? 2분의 x1x. 그래. 중점은 정 가운데 있는 점이기 때문에 내분점의 비율이 1대1이야. 그래서 2분의 1로 시작하는 거야. 그렇게 이해를 하라고. 그냥 외우지만 하지 말고. 어쨌든 1대3이면 두 비율을 더하니까 얼마? 분모는 4. 크로스 꼭 연결해주세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얘네들은 이쪽이랑 연결된 것들이랑 곱하라는 거야. 1 곱하기 4 더하기 3 곱하기 0 이렇게 쓰시고 y좌표 마찬가지 비율을 더하고 자 1 곱하기 0 3 곱하기 2 이렇게 딱 쓰면 이런 식으로 나오는데 점 P의 좌표가 몇 컴마 몇이냐 1, 2분의 3이라는 겁니다. 이걸 왜 구한 건데요? 라고 했더니 우리가 궁극적으로 구하는 것은 A잖아. A라고 하는 이걸 구하려면 점 P가 이 직선을 지나가고 있으니까 1, 2분의 3이 지나가고 있으니까 이 직선에다가 얘를 대입하면 성립할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따라서 마지막 정답은 2분의 3은 A 플러스 1이니까 A는 얼마다? 2분의 1이다 이렇게 정리를 내리는 거예요. 여기까지 됐습니까? 원리를 알라고 어떤 하나만 알아서 끝나는 게 아니라 첫 번째 이 문제에서 주어진 단서가 넓이가 이거의 넓이의 3배라고? 그게 무슨 말일까? 봤더니 두 도형이 높이가 똑같으면서 요 놈을 밑변으로 한다고 한다면 밑변의 비율이 넓이의 비율이랑 똑같을 거라 1대 3이고 참고로 A와 B라는 점을 1대 3으로 내분하는 점이 P라고 해석을 내릴 수가 있어서 내분점 구하는 공식에 따라 구해보니까 P점 좌표를 구할 수가 있었고 그러한 P를 이 직선이 지나가고 있기 때문에 얘를 여기다 대입하면 성립할 거다. 이런 식으로 문제 해결하면 되겠어요. 제 말 이해됐습니까? 네, 다녀오시고. 너 왜? 아하. 빨리 갔다 오세요. 너무 빨리 다 시켜서 재미없게. 왜 정치냐? 아니야. 정확한 데 그 울산으로 간 데 있어. 보고 싶은 나머지 받아줘. 울산까지 갔어요? 네, 기사를 했어요. 나중에 전화 받으세요. 여자야. 아, 방학이요? 너무 보고 싶은 거 아니야? 뭐, 여기 근처에 놀러 온 거 아니야? 아, 방학이 아직 아니지? 야, 울산까지 갔어? 아버지가 목사. 쩔죠. 야, 이 새끼야, 쩐다는 게 뭐야? 아, 나 진짜. 말을 좀, 임마, 자식아. 너 그 교회 갔어, 안 갔어? 그 왜 계속 교회 안 다녀? 아 근데 어. 거기 가고서 너무 거기가 멀거든 생각보다. 대전대 뭐지 크로스 맞아 크로스 무시 그러니까 간지러 비정 크로스 순복음 교회였다. 영어로 엄청 저가 발음이 안 통해요. 앞에서 니네 게 볶음 아니야 이러는데 그냥 왜 자기가 요리 교실을 만드냐? 그래, 이 새끼야. 볶음이라고. 그래, 볶음이지. 볶음이, 아, 나 진짜. 내가 화가 나는데, 지금? 이 친구 이거, 아, 진짜. 왜 못 가? 그러니까
자, 보자. 아직 안 왔어. 뭐 뒤로 크로스야. 뒤로잖아. 자, 이 문제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느리게 뺀다 배워. 빨리빨리 오지. 너희 때문에 기다리고 있는데. 의심하잖아. 문제 많은데. 아, 준환이는 뭐 한참 걸리는 거야. 왜 안 와? 빨리 오세요. 누구랑 통화하다 왔어요? 그래요? 확실해요? 그 핸드폰 왜 가져갔어요? 그냥. 자, 이 문제 봐보자. 자, 봐요. 이 문제를 아까도 설명했던 문제랑 똑같은 거야. 뭐냐면 이 삼각형이 있어요. 자, 삼각형이 있는데 변의 세 변을 모두 일정한 비율로 내분하는 점을 가지고 그 안에 만들어진 삼각형은 특징이 뭐라고 했어? 바깥쪽에 있는 삼각형이랑 뭐가 일치한다고? 무게중심이 일치한다고. 자, 잘 봐요. 자, 봐요. 봐요. 아, 신경 쓰지 말고 좀 집중해. 봐봐. 지금 현재, 보세요. B, Q, R이 있는데, 자, 잘 보세요. 여기에 C는 무슨 점이야? C 무슨 점이야? 중점입니다. QR의 중점이야. 그 다음 중요한 건 얘야. 여기에 어떤 직선 하나를 그었는데 이 직선은 지금 PQR과 만나는 점을 쭉 갔다고 하면서 C는 중점이고 이때 물어보는 거 잠깐 볼게. ABC에 뭘 묻고 있어 우리한테? 무게중심. 요 안에 있는 요 안에서 그려지고 있는 요 삼각형의 무게중심을 구하고 있단 말이야. 구하라고 하고 있단 말이야. 그럼 우리는 이걸 좌표를 알아내면 사실은 셋 다 더한 다음에 3으로 나누면 되겠지만 사실 C는 구할 수 있지만 A가 뭔지 잘 모르겠어. 그랬더니 이 그림이 알려주고 있다. 자, P에서 이 직선까지 수선해발 내렸고 Q에서 이 직선까지 수선해발 내리고 그래서 만들어지는 이 삼각형을 봤더니 어때요? 얘하고 길이가 똑같다고 하고요. 각도가 똑같다라고 하면서 이 각도 똑같다고 하니까 이 두 삼각형은 무슨 관계에 있는 겁니까? 닮음이 아니에요. 어떤 관계예요? 아니, 그러니까 합동이죠, 합동. 막꼭지가, 이건 막꼭지각이 맞는데, 막꼭지각이 맞는데, 요 길이가 같다라고 하니까, 얘는 합동이라고요. 여기까지 이해됩니까? 제가 이야기하고 싶은 건 이거야. 이 두 개가 합동이니까, 자연스럽게 이 길이하고 이 길이도 서로 뭐 하겠어요? 그렇다면은 A는 PQ의 무슨 점이겠어요? 중점이라는 겁니다. A도 중점이라는 거를 이 그림 통해서 확인한 거. 마찬가지로, 오른쪽에 있는 요 삼각형이랑, 또 요 삼각형이 서로 무슨 관계에 있습니까? 합동입니다. 막꼭지각으로 갔고요. 변의 길이가 같으니까. 그렇다는 이야기는 이 변의 길이와 이 변의 길이가 서로 뭐라는 얘기일까? 같다라는 거. 그럼 B도 PR에 뭐라는 얘기일까? 중점인 거예요, 돼요? 그럼 지금 살펴보니까 A라는 점, C라는 점, B라는 점들은 모두 다 PQ라고 하는 변의 길이, QRA라고 하는 변의 길이, PR이라고 하는 이 세 변의 길이에 무슨 점이에요? 중점이죠. 몇 대 몇으로? 1대1, 1대1, 1대1로 되어 있다 보니까 여기서 딱 얻어낼 수 있는 결론은 뭐란 얘기일까? 삼각형 PQR의 무게중심과 누가 같다고요? ABC의 무게중심이 서로 뭐하다? 같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굳이 우리는 A점, B점, C점 좌표 구해서 무게중심 구하려고 하지 말고 그냥 바로 누구의 무게중심 구하면 되겠어요? PQR의 무게중심 구하면 되는 거니까 이때 무게중심 구하세요라고 하면은 세 점의 X좌표를 다 더하면 얼마니? 3분의 13, 그 다음에 세 점의 Y좌표를 모두 다 더하니까 얼마니? 3분의 11. 여기까지 될까요? 이게 바로 무게중심이라고 생각하면 되겠고 요 놈들이 바로 XY라고 생각을 해보면 X 더하기 Y는 3분의 13 더하기 3분의 11이니까 3분의 24라서 얼마라고 쓰면 될까요? 그래서 이렇게 쓰시고 끝내면 되는 문제라 이 내용을 이해하고 있으면 사실은 되게 빨리 풀 수 있고
되게 쉬운 문제인데 아마도 내가 어찌어찌해서 정답을 막 구했어. 근데 그거는 여러분들 이번 시험 보면 알겠지만 시간에서 굉장히 부족함을 느낄 거기 때문에 만약에 어떤 문제를 푸는데 한 문제당 정석적으로 푸는, 그러니까 원래 걸려야 될 시간보다 30초가 더 걸려서 풀면 보통 한 20문제 정도 되잖아요. 그럼 나중에 쌓이고 보면 그게 거의 한 10분 정도 돼요. 그 10분이면 어떤 어려운 문제 한 문제를 풀 수 있는 시간인데 그걸 못 풀게 된다는 거야. 그래서 항상 문제를 풀 때는 가장 효과적이고 정확한 풀이를 하려고 보셔야 됩니다. 숙제를 하다 보면 어찌어찌 해가지고 정답을 맞추는 거에 포인트를 둬서 꾸역꾸역 맞췄는데 그게 시험장에서 효과적이지 않은 풀이라면 꼭 맞췄더라도 저한테 질문을 하고 넘어가셔야 돼요. 그거 진짜 중요합니다, 여러분들. 자, 그래서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 54번 지금 빨리 한번 풀어봅시다. 제가 시간을 드릴 테니까 이 문제를 보고 힌트는 어떻게 그림만 나와 있고 또 어디서부터 얼마큼 떨어졌다 이런 문제 나올 때는 저 그림을 평면좌표에 올려놓고 풀 생각을 하면 됩니다. 평면좌표에 올려놓는다는 건 X축, Y축을 어디로 둘 거냐라는 것은 그냥 대충 그림만 보고 풀지 말고 주어진 조건들까지를 다 고려해서 푸는 것이 조금 더 효과적입니다. 다른 곳에 두면 답이 달라지니까 그런 건 아니에요. 그런 건 아니기 때문에 어디다 둬도 상관없지만 어떻게 두는 게 좋을지는 문제를 처음부터 끝까지 한번 읽어보시고 내가 그림 이렇게 그려서 풀어야지 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신기 없어져 있어. 숨겨져 있어. 집중해서 봐. 괜찮아. 집중해서 한번 봐봐. 답이 혹시 구해지나요, 성찬씨? 해봐야 되니까 집중력을 잃지 말고 끝까지 답이 나올 때까지 잡담하지 말고 분이 빨리 한번 풀어보세요. 지금 제가 이렇게 시간 드릴 때는 최대한 틀리더라도 이 문제를 어떻게 풀 거냐라고 생각을 하고 밀어붙여서 한번 풀이까지 한번 해보세요. 그냥 보고만 있다가 그냥 놔버리지 말고 방금 힌트는 드렸단 말이에요. 이런 그림이 있는데 문제의 정답을 찾기 위해서는 이걸 평면좌표화 하라고 했고 그러면 여기서 얼마만큼 떨어져 있다라고 하는 이런 부분들이 몇 컴마 몇이라고 표기가 될 겁니다. 몇 컴마 몇이라고 표기가 돼야만이 최종적으로 문제를 정답을 구할 수가 있거든요. 참고로 이 문제는 뭐와 관련된 문제냐? 내분점에 관련된 구하는 문제. 내분점 구하는 공식을 이용한 문제입니다. 내분점 구하는 공식 이용한 문제. 평면좌표를 그리라고 했는데 그린 건 맞나요?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좌표화 하시기 바랍니다. 뭐 예를 들어서 시청, 학교, 도서관, 혜민의 집을 좌표로 나타내시면 되겠죠. 다 구했나요? 문제를 잘 읽어보면 어디를 X축, Y축으로 놔야 될지는 좀 선명해져요. 마지막에 물어보는 것도 누군가를 기준으로 해서 얼마만큼 떨어져 있는 거리가 나와 있기 때문에
틀리더라도 해봐야 됩니다. 안 그러면 이건 설명 듣는다고 해서 그냥 이해는 하고 넘어가겠지만 나중에 또 풀려면 못 풀 거거든. 본인의 힘이 길러져야 돼요. 문제를 보는 시야라든지. 제가 시간 관계상 제가 좀 설명을 해볼 테니까 답이 거의 나올 것 같다라고 계산의 과정에 있는 친구들은 마저 하시고, 내가 지금 하는데 정확하게 못 잡고 있다라고 한 친구들은 보시기 바랍니다. 대충 내용을 읽어보면 이 전체적인 문제의 핵심은 시청을 기준으로 해서 해민에는 왼쪽으로 4, 아래로 2만큼 내려갔다고 했고, 학교는 1만큼 위로 올라가 있다고 했고, 그 다음에 도서관은 오른쪽으로 A만큼, 위쪽으로 B만큼 이동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 문제의 기준은 누구로 두는 게 좋을 것 같냐면, 시청을 기준으로 해서 모든 해민의 집, 학교, 도서관을 이야기하고 있으니까 시청이 기준이라 여러분들은 여기서 X축, Y축을 시청을 기준으로 잡는 게 좋겠습니다. 학교 쪽으로 시청을 연결하는 이 선을 Y축이라고 두고요. 시청에서 이렇게 연결하고 있는 이 선을 X축이라고 두는 것이 이 문제를 푸는데 가장 효과적일 거고요. 이렇게 놓게 되면 이제 모든 점의 좌표들이 좌표화 되는 거죠. 해민의 집은 뭐라고 쓰면 되냐면 마이너스 4, 마이너스 2가 될 것이고, 학교는 0,1이 될 것이고, 그 다음 도서관은 A, B라고 이렇게 표시가 될 겁니다. A, B. 그러면서 문제 읽어보면 뭐라고 있냐면, 해민의 집에서 도서관까지의 거리는 학교에서 도서관까지 거리의 몇 배라 그랬습니까? 3.5배라는 것은 학교에서 도서관까지를 1로 둔다면 해민에서 도서관까지는 얼마가 된다는 얘기일까? 3.5가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여기까지 괜찮을까요? 그러면 우리는 이렇게 해석해도 될 것 같은데, 해민에서 학교까지, 학교에서 도서관까지는 몇 대 몇이라고 보면 될까요? 2.5. 그렇죠. 2.5대 얼마? 1이라고 두면 되는데, 우리가 이 비율관계라고 하는 것은 보통 자연수 형태로 나타내 주는 거니까 2.5대 1이라고 하는 것을 자연수 형태로 한번 고쳐볼게요. 자, 이거는 2분의 얼마입니까? 2.5는 얼마입니까? 2분의 5인가요? 2분의 5대 1이라고 볼 수도 있는 거고, 분모를 없애기 위해서 2를 곱하면 결국은 몇 대 몇이다? 5대 2라는 겁니다. 그럼 이 문제는 이렇게 이제 최종적으로 볼게요. 해민의 집 마이너스 4, 마이너스 2에서 자, 학교 0,1까지 도서관 A, B인데 선생님 요놈과 요놈의 거리의 비율이 몇 대 몇이라고요? 5대 2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이때 우리가 이제 배웠던 내분점 구하는 공식에 따라 내분하는 비율은 더해서 분모 자리에 크로스해서 곱한 것들의 합이라고 했으니까 5는 A랑 곱하면 될 것이고 2는 마이너스 4랑 곱하니까 마이너스 8 7분의 5는 B랑 곱해주시고 더하기 2는 마이너스 2랑 곱하니까 마이너스 4. 자, 이렇게 한 것이 0,1이니까 얘가 얼마다? 0. 얘가 얼마다? 1. 이렇게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거 양변을 곱해봤자 그대로 0이고 넘어가면 A는 5분의 8이 나오겠고요. 자, 이거 곱하면 7이고요. 넘어가면 플러스 4가 되면서 11이니까 B는 얼마가 되냐면 5분의 11 이렇게 되나요? 맞아요? 자, 제가 혹시 계산 잘못한 거 있으면 잘 봐주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A 더하기 B 값은 5분의 얼마가 되겠습니까? 19가 문제의 정답이다. 이렇게 풀어가면 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문제들도 보시면 이렇게 나와서 어렵게 만든 것 뿐인 거지 평면 좌표화 하게 되면 내분점 구하는 문제구나라고 생각하셔야 되는데 이런 게 이제 실전 문제라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이런 거를 시험에서 봤을 때 어렵다고 느끼게 되면 시험에서 어려운 것들이 너무 많아질 거고 이런 것들이 해볼 만하다. 나는 또 풀어본 적 있어서 어떻게 하는지 알겠다라고 하면 시험은 좀 더 쉽게 느낄 겁니다. 아주 어려운 문제들은 당연히 있을 거니까 그 정도만 어렵고 나머지는 쉽다고 느낄 건데 이런 것까지 어렵게 느끼게 됩니다. 실제로 그래요. 도형의 방정식 단원부터 집합 나중에 봐보세요. 학생들이 어렵다라고 이야기 좀 많이 할 겁니다. 자, 어쨌건 평면 좌표까지 제가 여러분들 질문할 것들은 다 정리를 했으니 지금 남은 시간 동안에는 연장을 꺼내가지고요. 제가 직선의 방정식 개념 정리를 끝낼 테니까 다음 시간에 목요일 날 오셨을 때
개념 테스트 먼저 보고 직선의 방정식 앞부분 거 하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금요일 죄송합니다. 금요일. 예. 자, 그리고 제가 이렇게 개념 정리할 때는 A4 형태를 쓰는데 꼭 반드시 자기만의 개념 노트에다가 옮겨 놓으셔야 돼요. 네. 아까 누가 더 달라고 그랬나요? 자, 지금부터 설명을 또 이어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2번까지 제가 설명을 했는데 직선의 방정식의 개념은 총 5가지입니다. 자, 이 5가지를 완벽하게 여러분들이 머릿속에 숙지하고 있으셔야 되겠습니다. 오늘 도래울보는 체험학습 갔어요? 어디로 이렇게 비가 오는데? 롯데몰이요? 거기 가서 뭐 시장, 물세요? 큰일 났다. 진짜. 야, 저기 뭐 침수 되겠니? 근데 요거는 냄새 같다고 하거나 안 오는데 맞아요. 말이 돼요? 말이 안 돼서 지금 한번 제가 여쭤봤는데, 자, 직선의 방정식은 개념이 몇 가지라고? 5가지입니다. 자, 5가지 중에 2가지를 지난 토요일 날 했었죠. 첫 번째가 뭐였습니까? 첫 번째가 직선의 방정식 형태. 맞아요. 직선의 방정식의 형태입니다. 직선의 방정식 형태는 어떤 형태로 되어 있다고 그랬습니까? XY에 대한 몇 차 방정식? 1차 방정식. 그걸 좀 더 세분화시키면 몇 가지 형태로 나눠져요? 3가지. 기울기를 갖고 있는 1차 함수 형태로 고칠 수 있는 직선의 방정식. 그 다음에 X는 상수 혹은 Y는 상수 형태의 3개의 직선의 방정식인데, 서영씨, 직선의 방정식을 그래프 그릴 때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어떻게 그립니까? 직선의 방정식을 평면좌표에 그리는 방법은 두 절편을 구하는 거야. X절편, Y절편 구해서 2점 찍는 거다. 자, 이거 진짜 중요한 거니까 항상 그렇게 해서 직선의 방정식 그려라. 나중에 그리라고 하면 또 멍하니 있는 친구들이 있어서 말하는 겁니다. 두 번째는 이제 어떤 내용이냐? 직선의 방정식의 작성입니다. 직선의 방정식, 뭐 문제를 푸는 아주 기본입니다. 이건 진짜 기본인 거라서 못하면 안 돼. 직선의 방정식 작성. 자, 기본은 2가지죠. 기울기하고 1점 주어질 때랑 2점 주어질 때. 물론 제가 한 가지 더 써드렸지? 뭐 써드렸습니까? 뭐 써드렸어요? 절편. 그렇죠. X절편, Y절편이 주어져 있을 때 직선의 방정식. X절편이 A, Y절편이 B라고 할 때 이때 직선의 방정식이 뭐라고 쓰면 된다? AX A분의 X, 그죠? 더하기 B분의 Y는 이렇게 바로 쓰라고. 사실은 이거 몰라도 절편이라고 하는 건 X축과 만나는 점이니까 좌표화시키면 A, 0. 자, Y절편도 좌표화시키면 0,B니까 결국 이 내용도 사실은 2점이 주어져 있을 때거든. 2점이 주어졌을 때 직선의 방정식 이미 알고 있으니까 거기에 맞춰서 하면 되는데 조금 더 빠르게 구할 수 있어서 참고로 설명해드렸고요. 이제 그러면 3번째, 4번째, 5번째를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특히나 이 단원 자체는 여러분들이 외워서 적용시키는 문제들이 상당히 많다 보니까 반드시 완벽하게 외워주시되, 자, 마지막 한 가지만 더 점검하고 갈게요. 직선의 방정식의 형태가 뭐라 그랬죠? XY에 관한 몇 차 방정식이라 그랬어요? 1차 방정식인데 이때 A하고 B가 0이 아니라고 하면은요. A하고 B가 0이 아니라고 하면 요놈은 반드시 어떤 형태로 고칠 수가 있어요? 이러한 1차 함수 형태로 고칠 수가 있고, 이때 이 M이 뭘 말한다 그랬지? 이게 계속 흘러가야 된다. 기울기를 구하는 방법은 X의 증가량분의 Y의 증가량인데
실제로 구할 때는 이 x의 증가량, y 증가량을 구하려면 뭐가 필요하다 그랬어? 그 두 직선에서의 두 점 좌표가 필요합니다. 두 점 좌표에서 x 좌표끼리 뺀 것이 x 증가량, y 좌표끼리 뺀 것이 y 증가량이다 보니까 이렇게 구하는데, 한 가지 더, 이 기울기를 나타내는 삼각함수 표현이 있었죠. 삼각비가 있었죠. 삼각비가 뭐였습니까? 탄젠트 꼭 알아두셔야 돼. 이게 진짜 중요해. 탄젠트는 밑변분의 높이인데, 이게 만약에 두 점이 주어져 있는 이 직선에서 기울기를 구하라고 할 때는 밑변분의 높이가 바로 x의 증가량분의 y의 증가량이랑 똑같은 표현이다 보니까 결국은 우리는 이 직선의 기울기를 구할 때 이 각도를 만약에 알고 있다면, 이 각도를 알고 있다면 기울기를 구할 수가 있는데요. 우리가 배운 특수각은 세 가지밖에 없으니까 세 가지만 머릿속에 외우고 있으시면 됩니다. 탄젠트 몇 도? 30도. 탄젠트 45도. 탄젠트 60도. 이렇게 세 가지 알아야 되는데, 이때 기울기 얼마? 여기는 3분의 루트 3. 여기는 얼마? 1. 여기는 얼마? 그럼 여기서 이제 제가 강조하고 싶은 거는, 이거는 이해 차원에서 설명을 드리는 거고, 여러분들이 진짜로 좀 잘하려면 이런 게 나왔을 때 그냥 넘어가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만약에 이러한 직선의 방정식이 있어. 그럼 여러분 여기서 무슨 생각해야 될까? 기울기가 이거란 이야기는 이 직선이 분명 이건 y절편이니까 y축하고 만나겠죠. 1인지에서 만날 거고 이렇게 갈 겁니다. 양수니까. 그럼 여기서 중요한 사실은 이게 각도가 몇 도라는 거예요. 그럼 30도의 직각이니까 변의 비율은 1대 루트 3대 2가 될 거니까 요 해당하는 좌표는 마이너스 루트 3, 0이 될 거고 이 길이는 바로 얼마라고 쓰면 된다고? 이렇게까지 바로 연결해서 올 수 있도록 이 각도가 가지고, 그러니까 이 기울기 값이 갖고 있는 각도는 세 가지밖에 우리한테 안 줄 거라서 요 놈일 때 몇 도인지, 요 놈일 때, 이거일 때 얼마인지 이 각도는 꼭 좀 머릿속에 캐치를 해놓기 바랍니다. 그래야 어려운 문제를 풀 때 하나를 딱 해결하고 넘어갈 수가 있어요. 자, 어쨌건 여기까지가 제가 지난 토요일 날 여러분들한테 설명드렸던 내용이 되겠고, 이제 그러면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 거를 순차적으로 다 설명을 드릴 거니까 중요한 건 암기입니다. 써드린 거를. 세 번째는 뭐냐? 두 직선의 위치 관계입니다. 이제 직선의 방정식이 뭔지도 알았고요. 그걸 세우는 것까지 알았다면 이제는 두 직선의 위치 관계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파악을 하고 있어야 되겠습니다. 두 직선의 위치 관계. 두 직선의 위치 관계. 자, 두 직선의 위치 관계라고 하는 건 이미 두 직선을 우리한테 줄 거거든요. 자, 이때 두 직선을 우리는 그냥 편의상 두 직선을 식으로 쓴다면 xy에 대한 1차 방정식이라 했으니까, 자, 요렇게 생겨먹은 직선의 방정식 하나, 자, 다르다는 차원에서 이제 프라임을 붙여서 요렇게 쓰기도 합니다. 자, 그리고 이제 이놈들은 사실은 a, b가 0이 아니라고 한다면 뭘로 쓸 수도 있겠니? y는 mx 플러스 n이라고 하는, 또 y는 m'x 플러스 n. 이때 프라임은 별로 의미는 없고요. 얘랑 좀 다르다라는 차원에서 여러분들이 표기만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 여기서 우리는 이제 몇 가지 알아야 되냐면 네 가지를 알아야 되겠습니다. 첫 번째는 이 두 직선의 위치 관계 중에 한 점에서 만나는 겁니다. 한 점에서 만나는 것을 그림으로 나타내 본다면 뭐 이런 느낌이겠죠. 자, 이렇게 지나가는 한 점에서 만나는 두 직선의 위치 관계. 자, 이랬을 때 우리는 이렇게 한 점에서 만나는 조건을 알면 되거든요. 자, 조건은 뭐냐? 우리말로 풀자면 이러면 돼요. 두 기울기가 다르면 돼요. 기울기가 다르다 보면 어느 순간에는 저기 가서 한 번은 만날 거란 말이에요. 두 기울기가 다르다. 자, 이것을 시계 입장에서 정리를 한다면, 도형의, 이제 참고로 잘 봐봐. 요렇게 표현한 거랑 요렇게 표현한 거 결국 같은 거잖아. 이걸 y에 관하여 정리한 게 얘니까. 같은 거지만 우리가 이런 두 가지 표현을 하는 이유는 뭐냐면, 하나는 도형의 방정식 입장에서 표기한 거고, 하나는 함수 입장에서 표기한 거야. 둘 다 그래프를 그리면 둘 다 직선인 거야. 근데 이제 우리는 이 단원 자체가 도형의 방정식 단원이니까 주로 얘로 먼저 생각을 하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자, 그런데 지금처럼 이렇게 두 직선이 있는데 한 점에서 만나는 조건은 말로 푼다면 기울기가 다르다는데, 그걸 식으로 정리한다면 이렇게 쓰면 돼요. 개수의 b가, x 앞에 있는 개수의 b와 y 앞에 있는 개수의 b가 서로 다르면 무조건 뭐냐? 얘는 한 점에서 만나는 거야. 그래서 다른 경우는 너무 많기 때문에 문제화할 수는 없지만 개념을 숙지하셔야 된다. 두 직선이 한 점에서 만나는 조건이 뭐다? 그걸 식으로 표현한다면 네가 말로 그렇게 하지 말고 그건 네가 그림으로 보여서 생각하는 건데, A'분의 A와 B'분의 B가 서로 다르다. 알겠죠? 자, 이거를 여기 나와 있는 오른쪽에 있는 요 놈으로 함수 입장에서 표현한다면 M은
M'이랑 다르다. 이렇게 써버리면 끝나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문제화되지는 않지만 우리가 개념은 반드시 숙지하셔야 되겠고, 문제화되는 거는 두 번째죠. 두 번째는 뭐냐? 두 직선이 평행하는 겁니다. 두 직선이 평행한다는 건 다른 말로 표현하면 두 직선이 만나지 않는다. 두 직선의 위치 관계가 만나지 않는 거. 만나지 않고 쭉 간다는 건 평행한다는 거니까. 그림으로 본다면 이런 느낌입니다. 두 직선이 이렇게 있는데 만나지 않고 쭉 가는 거지. 자, 이런 상황을 우리말로 표현한다면 이렇게 표현하면 됩니다. 두 직선이 평행하다는 건 두 기울기는 같고 y절편은 다르다. 자, 이렇게 표현하면 얘가 바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일 중요한 건 뭐겠어요? 이건 말로 푼 거고, 이런 것들은 말로 푼 거고, 우리는 뭘 알아야 돼? 문제를 풀 때 평행한 조건을 식으로 알아야 됩니다. 대신 왜 이게 중요한 거냐? 그냥 이 조건만 매칭시키면서 외우는 게 아니라 이건 이해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고 있는 거고, 실제로 외워야 될 건 얘야. 어떻게 되죠? x 앞에 있는 이 계수의 비율과 y 앞에 있는 이 계수의 비율은 서로 같지만 상수끼리의 비율은 달라야 된다. 그렇게 머릿속에 외워야 돼. 그래서 A'분의 A와 B'분의 B는 같지만 누가 다르다? C'분의 C는 다르다. 라고 정리를 하거나, 혹은 1차 함수 형태였다면 기울기는 같지만 그 다음 뭐는 다르다? y절편은 다르다. 이렇게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이거는 도형의 방정식 입장에서의 조건을 쓴 거고, 얘는 1차 함수 입장에서 쓰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둘 다 알아야 되겠습니다. 1차 함수 형태로 표현되어 있으면 이렇게 쓰셔야 될 것이고, 이런 도형의 방정식 형태로 문제 속에 나와 있다면 이렇게 바로 쓰셔야 되기 때문에, 이걸 이렇게 써져 있으면 이걸 이렇게 고쳐서 풀 수도 있겠지만 굳이 그런 시간들조차도 다 나중에 낭비라고. 그냥 바로 이렇게 와야 된다. 알겠지? 자, 세 번째는 어떤 게 있을 거냐? 세 번째는 일치하는 겁니다. 완전히 포개지는 거지, 두 직선이. 실제로는 직선은 두 개 있지만 완전히 일치하는 상황입니다. 보이는 건 하나로 보이는 거죠. 이렇게 일치하는 상황. 일치할 때의 특징은 뭔데요? 라고 하면 말로 풀자면 이렇게 되면 되겠습니다. 두 기울기가 같고 y절편도 같다. 이게 일치할 조건이 되겠습니다. 그걸 식으로 정리한다면 x 앞에 있는 계수의 비율과 y 앞에 있는 계수의 비율, 그다음 마지막 상수끼리의 비율이 모두 같아야 돼. 모두 같아야 돼요. 그러면 일치. 마지막 끄트머리 하나가 다르면 평행. 그리고 이거를 함수 입장에서 보자면 기울기 부분이 같고요. y절편도 같다. 이렇게 정리하면 요를 바로 일치할 조건이라고 쓰시면 되겠습니다. 마지막 네 번째 두 직선의 위치 관계까지만 알면 되겠습니다. 자, 이게 고3까지 너무너무 많이 나오는데 이 단어만 들으면 그냥 무조건 반응하셔야 됩니다. 두 직선이 수직인 조건. 엄밀히 말하면 한 점에서 만나는 건데, 한 점에서 만나는 걸 좀 더 세분화한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두 직선이 만나는데요. 자, 만나는데 어떻게 만나는 거다? 수직으로 만나는 상황. 이렇게 수직 딱 이야기가 나오면 1도 고민하지 말고 여러분들은 고등과정에서의 두 직선의 수직은 무조건 요거 하나밖에 없어요. 두 기울기의 곱은, 두 기울기 곱은 얼마다? 마이너스 1이다. 두 기울기 곱은 마이너스 1이다. 그래서 한 놈이 3이면 다른 놈은 뭐가 되겠어요? 마이너스 3분의 1. 그래서 이제 보통 수직 조건이 나오면 한 직선의 기울기가 m이라고 하면 다른 직선은 역수를 취하고 마이너스 붙이면 돼. 마이너스 n분의 1. 알겠죠? 당연히 그래야 곱하면 마이너스 1 나올 거니까 그렇게 인지라고 했어야 돼. 평행하면 뭐 하는 거야? 기울기가 같은 거. 수직하면 어떤 직선과 그 직선의 기울기에 역수 취하고 마이너스 붙이는 거. 자, 그 대신 이제 우리는 뭘 알아야 되겠어요? 도형의 방정식의 형태로 주어졌는데 수직 조건이 딱 나왔다면 우리 조건을 식으로 외워야 됩니다. 어떤 거냐? x 앞에 있는 계수들의 곱과 y 앞에 있는 계수들의 곱이 얼마와 같다? 0과도 같다. 둘이 합하면 0이다. 이거 안 외운 친구들 상당히 많은데 이거 꼭 외워라. 특히 지금처럼 직선의 방정식의 형태로 나왔을 때 수직 조건은 x 앞에 있는 계수들, y 앞에 있는 계수들을 곱한 다음에 합한 것이 0과도 같다라고 이렇게 꼭 좀 알아두시고, 그 다음 함수 입장에서 보자면 1차 함수 형태인 입장에서 보자면 기울기와 기울기의 곱이 마이너스 1이다 이렇게 쓰면 되겠습니다. 자, 이건 이제 이 말을 그대로 따라서 지금 표시하고 있는 거죠. 여기 있는 것들도 이걸 그대로 따라서 하는 거지만 사실은 도형의 방정식 입장에서 이거 꼭 좀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외워야 돼요. 여러 차례 봐. 여러분들이 이게 뭐 수학이 재밌거나 이러면 한 번 들어도 머릿속에 되게 오래 남을 수도 있지만 이거는 여러분들이 많이 보시고 그냥 머릿속에 박힐 때까지 이 정리를 하실 수밖에 없습니다. 내용 많지 않죠? 두 직선의 위치 관계 간단합니다. 시험 문제가 나올 때는 통상 두 개밖에 안 나와. 평행할 때와 수직할 때인 걸로밖에 안 나오니까 잘 봐두시기 바랍니다. 오케이? 오케이? 자, 그럼 이제 네 번째로 가겠습니다. 자, 네 번째. 총 5가지가 있다고 하니까. 두 직선의 교점을 지나는 직선의 방정식. 두 직선의 교점을 지나는 직선의 방정식. 자, 여기서는 엄청 중요한 게 한 가지가 있는데, 여기서 이제 두 가지 설명을 할 거거든요. 이때 이 부분은 여러분들 여러 차례 좀 봤으면 좋겠어요. 나중에. 그래야지 어려운 문제를 풀 때 자동 반사적으로 반응하면서 문제를 풀 건데, 이 부분을 많이 안 보면 또 생각하게 돼. 생각하면 안 돼. 자, 우선 내용을 볼게. 이 제목에 대한 내용은 어렵지 않아요. 이런 상황이야. 두 직선이 이렇게 있어요. ax 플러스 by 플러스 c는 0. 또 이런 직선이 하나 있습니다. a'x 플러스 b'y 플러스 c'이 0. 이렇게 되어 있을 때 내용은 이런 거거든. 선생님, 여기에 지나가고 있는 이 교점을, 두 직선의 교점 이거잖아. 이 교점을 지나가는 직선은 몇 개 있을 것 같아? 수없이 많습니다. 그게 핵심입니다. 그래서 두 직선의 교점을 지나가는 직선은 우선은 무수히 많다야. 자, 이렇게만 돼 있으면 얘는 뭐라고? 무수히 많다. 근데 우리가 지금 여기서 하고 싶은 내용은 뭐냐면 이 교점을 지나가는 무수히 많은 직선을 식으로 표현하고 싶은 거야. 식으로 표현할 때는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 첫 번째는 항등식의 원리를 이용해서 이렇게 표현하면 됩니다. 나와 있는 각각의 직선의 방정식에 1차식을 가져와가지고 항등식의 형태로 이렇게 표현하면 돼요. ax 플러스 by 플러스 c에다가 곱하기 k 플러스 a'x b'y 플러스 c'은 는 0이라고 이렇게 딱 고쳐버리면 됩니다. 그러면 금방 식을 작성할 수가 있게 돼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선생님 여기에 x-3y 플러스 5는 0이라는 직선과 선생님 여기는 x 플러스 y 플러스 3은 0이라는 직선이 있는데 선생님 이 교점을 지나가는 무수히 많은 직선의 방정식을 표현하고 싶어요 라고 하면 어떻게 하면 된다고? x-3y 플러스 5 곱하기 k를 써도 되고 m을 써도 상관없습니다. k 플러스 x 플러스 y 플러스 3은 0. 선생님 이때 이쪽에다가 k를 쓰면 안 됩니까? 상관없어요. 여기에다가 이걸 쓰고요. 여기에다가 얘를 써도 상관이 없다. k는 어디다 붙여도 상관없다라는 겁니다. 중요한 건 여기에 등장하고 있는 직선의 방정식의 1차식을 가져와서 한쪽에다가 k를 곱하고 나머지 놈에다가 그대로 더한 다음에 는 0을 써버리는 순간 이 두 개의 1차식을 가져와서 이렇게 형태를 쓰게 되면 어떤 의미가 담겨있는 직선의 방정식이다. 얘가 두 직선의 방정식에 만나는 교점을 지나가는 직선의 방정식의 의미가 담긴 거라고. 실제로 통상 이걸 가지고 문제를 푸는 경우가 많진 않아. 근데 꼭 외워는 둬야 된다, 알겠지? 상황이 이렇게 딱 나왔을 때 바로 그냥 이렇게 기계적으로 쓰면 시간을 줄일 수가 있잖아. 자, 두 번째 내용도 알아두셔야 되겠습니다. 두 번째 내용. 이 두 번째가 아주 중요한 거거든. 두 번째가 아주 중요한 거라서 두 번째까지 좀 정리를 해놓을게요. 두 번째는 실제로 선생님 저 교점을 지나가는 직선의 방정식을 작성하세요 라고 하면은 이렇게 하면 돼요. 자, 이 교점을 먼저 찾는 거지. 자, 교점은 어떻게 찾냐? 우리 교점의 좌표는 어떻게 찾으면 되죠? 그렇지, 맞아. 와, 굿잡. 교점을 찾는 방법은 연립이야. 연립을 해서 이 둘이를 연립을 하면 뭐 y 찾고 x 찾으면 교점이 이제 얼마가 딱 나올 거예요. 예를 들어서 저는 이제 p, q라고 쓸게요. 자, 이렇게 교점의 좌표는 찾아낼 수 있다는 이야기야, 이거는. 이 두 직선의 방정식을 뭐 하면? 연립을 하면 찾아낼 수가 있다고. 근데 지나가는 점의 좌표는 찾아냈지만, 이 지나가는 점을 지나가고 있는 이 무수히 많은 직선의 기울기 값은 알아볼라. 모르니까, 이때는 이제 기울기를 모르니까요. n이라고 딱 놓는 거야.
그러면 우리 직선의 방정식 작성하기에 첫 번째가 바로 그거였잖아. 지나가는 한 점과 기울기를 주어지면 그때 뭐라고 쓴다 그랬어요? 주어진 식은 이렇게 딱 나오면 얘네들은 y 빼기 q는 m 가로 열고 x 빼기 p 이렇게 딱 써버리시면 요 형태가 바로 뭐라고 생각하면 될까? 두 직선의 교점을 지나가는 직선의 방정식입니다. 아직 뭐는 결정되어 있지 않겠습니까? 기울기는 결정되어 있지 않은 거예요. 여기까지 이해되셨습니까? 자, 여기까지도 다 이해되겠죠? 자, 여기서 이제 지금 이 설명이 하고 있는 이 이후부터가 어려운 문제를 풀 때 아주 잘 나옵니다. 그게 뭐냐면 이거야. 여기서 이렇게 흘러왔던 내용에 대한 역연산적 사고야. 무슨 말이냐면 현재 교점을 구하고 기울기가 뭔지 몰라서 이렇게 해서 식을 썼더니 이 식을 써보면 얘가 될 거거든요. 이거랑 똑같은 거잖아, 그치? 자, 이거는 이제 전개하면 이렇게 설명이 될까요? 자, 우리한테 실제 시험 문제를 줄 때 이걸 진짜 많이 줘요, 이런 형태로. 직선의 방정식에 x 앞에 문자, 뭐 m이든 k든 a든 이렇게 주고 또 그 문자가 한 번만 나타나는 게 아니라 뒤에 또 한 번 더 나타나. 어쨌건 이런 식으로 나타나는 직선의 방정식을 주면 우린 여기서 해석을 해야 돼. 뭘 해석해야 되냐면 결국은 얘를 해석해야 돼. 쭉 흘러와가지고 얘를 해석해야 돼요. 지나가는 교점의 좌표를 구할 수가 있다는 거. 자, 이렇게 되어 있는 놈이 나오면 우리는 여기서 뭘 구할 수 있다고요? m의 이 m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여기서는 기울기일 건데 m에 관계없이 항상 지나는 점의 좌표를 구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자, 혹시 기억날까요? 고1 우리 1학기 과정 때 했는데 뭐뭐에 관계없이 항상 성립한다 라고 하면 우리 뭘 생각하라 그랬죠? 항등식 생각하라 했어요. 지금처럼 이게 딱 나오면 여러분들 여기서 항등식을 고치는 거야. m에 관계없이 항상 지나가는 점을 찾고 싶으려면 m에다가 뭘 넣더라도 지나가는 점을 구해야 되는 거니까 m에 관한 항등식을 묶어주는 거야. 그럼 m으로 묶어줍니다. 묶어주면 x-p 그다음 마이너스 y 더하기 플러스 q는 0과도 같다라고 하면서 이렇게 식을 쓸 수가 있겠죠. 자, 누구에 대한 항등식 쓴 거라고요? m에 관한 항등식 쓴 거야. 여기서 이제 이걸 도형의 방정식으로 해석하자면 이 m에 대한 관계없이 항상 지나가는 점을 구하기 위한 식을 쓴 거라고. 그러면 봐봐. m에다가 뭘 넣더라도 이 식을 성립하려면 우린 얘가 0이어야 되고 얘가 0이어야 되는 거기 때문에 x는 얼마야 되고요? p, y는 얼마야 되거든? q. 그러면 어떻게 마지막에 해석 내어진다고? p, q를 이 직선이 뭐한다? 지난다 라고 하는 것을 빠르게 해석 내릴 수가 있어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한번 해볼게요. 이렇게 나온다는 거야. mx 더하기 y 빼기 3m 더하기 4는 0과도 같다라고 하는 이런 직선의 방정식이 때 왜? 이거 왜 직선의 방정식이죠? xy에 대한 1차 방정식이니까 도형의 방정식의 입장으로 보자면 이건 직선의 방정식이야. 근데 우리가 이렇게 n이 들어가 있으니까 알 수가 없단 말이야. 어떤 그래프인지. 하지만 여기서 뭐는 알아낼 수 있다고? 이 직선의 방정식이 뭐는 알아낼 수 있다고 이렇게 n이 많지만 항상 지나는 점을 알 수 있다고. 야, 저면 안 돼. 정신 바짝 차려라. 항상 지나는 점을 구할 수 있다고. 빨리 구해봐. 몇 번 몇이야? 이 형태의 직선의 방정식에서 항상 지나는 점 빨리 구해봐. 성철아 빨리 해봐. 빨리 해봐. 얼마야? 3, 마4. 어떻게 하죠? 라고 하면은 이 m이라고 하는 문자에 상관없이 지나가는 점이니까 이놈을 항등식 입장에서 m에 대한 항등식을 써본다면 x-3 플러스 y 플러스 4는 0 나오니까 요놈이 0일 때, 요놈이 0일 때가 바로 요 m에 관계없이 항상 성립하는 x값 y값이란 말이야. 근데 그 x값 y값을 구해봤더니 3과 마이너스 4인데 이게 도형의 방정식의 입장에서는 얘가 뭘 의미하는 거야? 3, 마이너스 4를 지난다라는 거야. 그러니까 기울기가 얼마일지는 알 수는 없지만 이 직선은 n이 이렇게 많음에도 불구하고 뭐를 알아낼 수 있다고요? 항상 지나가는 좌표 이 하나를 알아낼 수 있다는 거야. 여기서 어려운 문제가 출발해. 우리한테 문제를 풀 때 이런 걸 딱 하나 줄 거거든? 그럼 여러분들이 빨리 이걸 찾아내야 그 어려운 문제 해결할 수 있는 첫 번째 실마리를 알고 푸는 거라고. 근데 여기서 몇 컴마 몇을 지나가는지 모르면 그 문제는 아예 손을 댈 수가 없어. 꼭 좀 알아주세요.
이 마지막에 물어보는 것은 두 직선의 교점을 지나가는 직선의 방정식을 세우는 과정이 두 가지가 있는데 이 두 번째 거에서의 역연산적 사고에서 출발한 거라고. 그러면 이제 교점의 좌표를 구하고 기울기를 구한 다음에 식을 쓰면 다음과 같은 이런 식이 만들어지는데 이 식을 가지고 우리는 거꾸로 가자고요. 거꾸로. 이런 식이 나오면 얘는 항상 어디를 지나가느냐 봤더니 이 흘러온 과정을 보자면 P, Q요. 그걸 어떻게 구할 건데 M이라고 하는 문자에 상관없이 항상 지나가는 점이니까 항등식의 원리를 이용해서 항등식 표현으로 바꿔보면 이렇게 딱 되면서 아, P, Q를 지나나 보구나. 이렇게 찾아낼 수가 있다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자, 마지막 5번째 내용은 활용되는 경우들이 너무 많아서 꼭 좀 메모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거는 지울게요. 자, 이것도 써놓으세요. 근데 여러분 써놓으셔야 돼요. 왜냐하면 이게 이렇게만 써놓으면 뭔 말인지 확 와닿지가 않는 경우들이 많을 거예요. 나중에 시간이 지나면. 그래서 이럴 때는 옆에다가 이런 예제 하나를 딱 써놓으면 아, 선생님이 이걸 외우라고 했는데 이런 의미에서 외우라고 한 거구나. 그럼 이제 이 직선에서 항상 지나가는 점이랑 y에 관하여 정리하면 기울기가 누구 표현인지도 알 수 있겠죠. 기울기가 누구인지도 알 수 있겠죠. 여기서 딱 보면 기울기는 m이고 항상 지나가는 점 P, Q다. 그러니까 거꾸로가 중요하다. 집중해서 잘 봐주세요. 문제 풀 때 진짜 많이 나올 거예요. 마지막 5번, 이거 지워도 되죠? 지워도 되죠? 우리 빛나도 지금 많이 졸린데 아마 체험학습 갔다 와가지고 피곤한데도 불구하고 그래도 대단합니다. 좋아요. 그냥 오늘 안 온다고 쉰다고 할 수도 있었을 텐데 그래도 학원에 온 게 어디 이 피까지 오는데 말이에요. 진짜 제가 뭐라도 뭐 이 상금이라도 주고 싶네요. 상품이라도. 마음만. 자, 마지막 5번째 내용이 되겠는데 얘는 사실 원방에서 더 많이 사용되기 때문에 여러 부분에서 많이 사용됩니다. 그리고 이거는 마치 2차 방정식의 근의 공식을 외워서 근을 막 열심히 구하는 것처럼 얘도 마찬가지 느낌으로 많이 쓸 거라서 알아두셔야 되겠습니다. 뭔데요?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입니다.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 문제를 풀다 보면 이 공식을 써서 점에서부터 직선까지의 거리 구하는 부분들이 진짜 많이 나오는데요. 상황은 이런 거예요. 여기에 어떤 점 px, x1, y1이 있고요. 자, 여기에 어떤 직선 ax 플러스 by 플러스 c는 0이라고 하는 직선이 있다라고 할 때 점에서부터 직선까지의 거리는 아무데나 막 잡고 거리가 되는 게 아니라 수학에서 말하는 점과 직선 사이 거리는 최소 거리이기 때문에 무조건 점에서 직선에 어떻게 내릴 때냐면 수선의 발을 내렸을 때 요 거리가 바로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 자, 거리의 약자를 따서 d라고 표현합니다. 점과 직선 사이에서의 거리를 쓸 때 d는 거리의 약자 쓴 건데요. 자, 우리는 여기서 이제 공식이죠. 외우셔야 되겠습니다. 이런 점이 주어져 있고 직선의 방정식 있을 때 거리 구하는 공식은 서영씨 혹시 기억날까요? 점과 직선 사이 거리 구하는 공식. 자, 분모는 루트입니다. 분모 이렇게 형태 먼저 봐. 분모는 루트고요. x와 y 앞에 있는 이 개수들 있죠? 이 개수들의 제곱의 합입니다. 개수들. 자, 분모는 뭐라고요? 점과 직선 사이 거리 구할 때 이게 나중에 헷갈려요. 그러니까 계속 보시면서 외우는데 외울 때 나름대로 좀 정리를 하라고. 주어진 직선의 방정식의 x와 y 앞에 있는 개수들을 제곱하고 합한 다음에 루트 씌우는 게 무조건 분모고요. 분자는 무조건 절대값 씌우시고요. 그 다음에 이 1차식에다가 이 직선 바깥에 떨어져 있는 이 점의 좌표들을 대입하는 거예요. 이게 대입하는. 이렇게 쓰시면 끝.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 구하는 공식은 뭐냐? 직선의 방정식에서 x 앞에 있는 개수와 y 앞에 있는 개수를 제곱하고 합한 다음에 루트. 분자는 어떻게 쓰라고? 절대값 씌우고요. 요 1차식에다가 바깥에 떨어져 있는 이 점의 좌표, x좌표를 x좌표에다가 y좌표를 y좌표에다 대입해가지고 식 쓰시면 끝. 근데 여러분들이 실전 문제를 풀 때는 요게 실제로 굉장히 많이 나올 거기 때문에 요거까지 같이 쓰고 반드시 외워야 됩니다. 그게 뭔데요? 중요하니까 그냥 별표 치기. 평행한 두 직선 사이의 거리입니다. 평행한 두 직선 사이의 거리. 실제로 평행한 두 직선 사이의 거리를 구하라고 하면은 방금 전에 했던 거 쓰면 돼. 두 개의 평행한 직선 중에 한 직선의 어떤 점 하나를 잡고 다른 직선까지의 거리를 구하시면
평행한 두 직선 사이의 거리가 나오는데 그렇게 하게 되면 시간이 좀 더 걸려요. 그래서 무조건 시간을 세이브하고 또 다음 단계로 넘어가기에 편하게 하기 위해서는 이미 이것까지 외운다. 자, 이때 평행한 두 직선이 이렇게 딱 놓이면 중요한 건 또 하나가 있어요. 식의 특징인데요. 평행한 두 직선은 식의 특징이 뭐냐면 항상 1차식인 XY, B와, 그러니까 X와 Y 앞에 있는 개수까지는 똑같고요. 상수만 달라요. 요것만 달라. 그러니까 평행한 두 직선은 직선의 방정식을 이쁘게 정리하면 결국은 XY까지는 똑같이 만들어내지만 뭐만 다르다고? 상수만 다르다고. 알겠지?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렇게 되는 거지. X 더하기 3Y 더하기 5는 0. X 더하기 3Y 빼기 1은 0. 이렇게 두 직선의 방정식이 나왔다면 1도 고민할 필요 없이 뭡니까? 평행한 거죠. 참고로 우리 평행 조건 알기 때문에 1분의 1, 3분의 3 여기까지는 같고요. 마이너스 1분의 5는 다르니까 평행 조건에 따라서 이 앞에 있는 것까지 두 개는 같은데 마지막 거 다르니까. 그래서 평행한 직선들의 직선의 방정식은 무조건이야. XY까지는 무조건 식이 똑같으면서 뭐만 다르다고? 마지막에 상수만 다르다고 생각하면 돼. 그러면 평행이라고 생각하시면 돼. 심지어 선생님 여기도 다른데요? 다른 것처럼 보이지만 똑같은 거. 이렇게 돼 있어요. 아니 다 다르잖아요 라고 볼 수 있지만 여러분들은 뭘로 나눠버리면 2로 나누면 x 더하기 3y 더하기 6은 0 되면서 결국은 여기하고 여기는 똑같으면서 얘만 다른 거잖아. 제가 왜 이걸 강조하냐면 이 평행한 두 직선 사이의 거리 구하는 공식을 쓸 때는 여기 있는 걸 우선 똑같이 만든 상태에서 시작해야 됩니다. 실제 문제 속에서 식은 달라도 똑같이 뭔가를 나누거나 곱해가지고 똑같이 만든 상태에서 구하는데 공식은 이렇습니다. 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이제 평행한 두 직선 사이의 거리가 될 건데요. 자, 평행한 두 직선 사이의 거리 구하는 공식은 이렇게 있습니다. 똑같아요. 여기까지가 똑같을 거기 때문에 여기는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 구할 때랑 똑같이 a제곱 더하기 b제곱분의 절대값. 그다음에 여기서 절대값은 이제 중요한 건 상수끼리 뭐 하는 거야? 빼는 거랑 똑같다. 누구에서 누구 빼는 상관없어. 분자는 무조건 뭐라고 생각하면 된다? 상수끼리 빼는 거의 절대값이라고. 그래서 평행한 두 직선 사이의 거리 구하는 문제가 실제로 응용 문제, 좀 심한 문제에서는 진짜 많이 나올 거거든. 그때 여러분들이 이거를 막 점 잡고 이렇게 하지 말고 바로 공식에 입각해서 빨리 거리 구하시고 이러면 금방 구할 수 있거든, 거리를. 그리고 구하는 다음에 주어진 조건에 따라 그 다음 2단계로 넘어가고 3단계로 넘어가야 돼. 근데 여기서 시간을 너무 많이 벌으면 안 되기 때문에 반드시 외우라고. 평행한 두 직선 사이의 거리, 알겠지?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그러면서 특징까지 알아두라고. 뭐 어떤 특징이 있다고? 식의 특징은 XY까지는 뭐 한다고? 식의 형태가 똑같고 뭐만 다르다고? 마지막 상수만 다르다. 그러면 두 직선은 무슨 관계? 평행한 두 직선. 알겠습니까? 자, 우선은 숙제가 나가는데요. 숙제는 그래도 여러분들이 방학 때 했었던 것들이 있기 때문에 제가 유형 설명은 하겠지만 미리 풀어갖고 오셔야 되는데 어디까지 풀어갖고 오시냐면 내 기억이 잘 안 나요. 자, 기억이 안 나는 건 잘 못 푸는 건 놔두세요. 괜히 모르겠는데 꾸역꾸역 풀면서 나중에 그 문제를 안 보면 안 되니까 모르겠는 것들은 최대한 해보시고 별표 쳐놓으시고 118번까지입니다. 어제 반이랑 똑같이 낼게요. A반 수업 똑같이. 그래서 118번까지 숙제를 해갖고 오시면 되겠고 다음 시간에 올 때 여러분들 그 특강 꼭 다시 한번 부모님이랑 이야기 나눠보시고 들을지 말지 꼭 좀 이야기 좀 해주세요. 알겠죠? 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